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국세청 서울조사사국이 바쁩니다. SK, CJ 등 재계를 대상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는데요. 기업들 정치적 혼란기가 겹친 이 시점에 무척 당황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부 이문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에서는 이제 저승사자로 평가됐는데요.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박연차 게이트,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굵직한 사건을 다루면서 국세청 내 중수부라며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정기검사 대신 특별조사만 담당하는 부서로 기업들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서울지방국세청 청장을 지낸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하반기 고위직 인사에서 새로운 얼굴을 등장시켰는데요. 서울청 조사사국장의 최초의 세무대 출신이자 비행시 출신인 김진우 전 여계정보 담당관을 임명하면서 현장 조사에 힘을 싣겠다는 메시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조사사국 행보에 정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인 특별조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네, 김 국장이 부임한 이후부터 이제 재계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이제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범위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DLENC와 효선중공업 등 건설업계의 리베이트 탈세 의심으로 조사가 진행된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골프존, 메가MGC커피, CJ제일제당과 12월에는 SK텔레콤, 에코프로비엠, 한국자산신탁과 이화전기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국세청의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노출이 많이 된 셈인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은 대기업들이 많이 거론됐을 뿐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조사 건수의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느껴지는 건 상당히 많다는 느낌인데 자, 기업별로 좀 더 뜯어보죠. 재계 2위 SK그룹, 무슨 이슈인가요? 네, 지난해 12월부터 국세청이 이제 SK텔레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한 후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요. 특히 SK텔레콤과 SKCNC 간의 가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SK텔레콤이 이제 CNC에 5천억 원 넘는 IT 일감을 발주했는데 이 중 일부가 가공 용역, 즉 가짜 일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SKCNC 입장에서는 당시 매출을 높이는 게 과제였는데요. 이 같은 불법 일감 몰아주기가 당시 지주사인 SK를 흡수합병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의혹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시점에서 매출 부풀리기는 무리였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SKCN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면서 347억 원 규모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 SK텔레콤이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2016년 대법원에서 SK텔레콤이 이기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당국과 불복 소송 진행 중에 무리한 가공 용역을 시행하는 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네. CJ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척 당혹스럽다라는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CJ제일제당 사무실에 국세청 직원 110명가량이 들이닥치면서 어수선했다는 전원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CJ제일제당에서 진행된 특별조사가 이제 그룹 회장인 이재현 회장에게까지 번졌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각 계열사의 탈세 의혹을 살펴보면서 이 회장의 스위스, UBS 은행에 개설된 260억 원 규모의 계좌를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에도 이 회장의 조세 포털 혐의와 관련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당시 국세청은 이 회장이 조세 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탈루했다고 보고 추징금으로 2,600억 원가량을 매긴 바 있습니다.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 일단은 강 청장의 의지가 무척 강하죠. 그렇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해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하자고 밝힌 바 있고요. 지난달 관서장회의에서는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신고 검증을 엄정히 집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달 조사팀도 개편을 했는데요. 서울청 조사사국의 경우 현장 조사를 집행하는 2과와 3과의 조사팀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드러낸 셈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국세청 안팎에서는 현장 조사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다른 사정기관의 사정이 무척 위축돼 있다 이런 점도 반영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12월 통과된 정부 예산안 중에서 이제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등 이런 부분이 전액 삭감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 건수가 이제 1월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대신 국세청은 특활비, 특경비 등이 보전받으면서 이제 검찰 몫의 수사까지 떠맡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검찰 측에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세청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졌고 이에 따라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대비만큼이나 국세청에 대한 대비도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전반적인 배경으로 말 그대로 세수가 제대로 안 걷고 있는 이런 점들이 반영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2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입니다. 국세 수입과 세일 수입을 합친 총 세입이 2년째 당초 계획을 크게 밑돌았는데요. 지난해만 보면 총 세입은 535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정부가 예상했던 550조 원에 비해 14조 1천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국세 수입이 30조 원 넘게 덜 거친 탓인데요. 문제가 된 건 역시 법인세 감소분입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 9천억 원 덜 거쳤습니다. 대신 각종 수수료, 과태료, 이자 수익 등 세금을 제외한 세외 수입이 부족한 세수를 일정 부분 메웠습니다. 지난해 세외 수입이 199조 4천억 원으로 정부의 전망치를 16조 7천억 원 초과했습니다. 올해도 대내외 경제의 악화가 이어지면서 세수 펑크가 이제 3년 연속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올해까지 덜 거친 법인세 결국에는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한 어떤 거라도 이 봐도 무방하겠네요. 전혀 이제 무관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세가 많이 감소해서 세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세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국세청의 비정기 검사 최근 5개년을 살펴보면 조사 건수에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액 자체는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 2019년, 2020년 부가세는 1조 8천억 원 수준에 달했는데 2021년 2조 900억 원에 올라섰고 2022년 다시 1조 7천억 원대로 줄었다. 지난 2023년에는 2조 2천억 원으로 4,500억 원 넘게 불었습니다. 세무업계에서는 지난해 국세청의 비정기 검사를 통한 부가세액 규모가 더 커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